크로노스 바이러스. 재미 및 픽션 소설 크로노스 담화편.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직후 각국 정부는 그림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통제 체제를 구축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국민들에게 의무화되었고 바이러스의 존재만 확인되면 증상이 없어도 곧바로 병원과 각자의 집에 강제 격리되는 것이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고 의료 대란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자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증상이 있건 없건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죠. 격리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국민들은 백신을 더욱 갈구하게 될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사는 한 목소리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다. 병원과 집에 격리된 환자들은 치료 없이 방치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의료 대란은 의도된 것이었다. 혼란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백신만이 유일한 구원처럼 보이게 되었다. 한 제약사 대표는 이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국민들이 곧 따를 겁니다. 병원에 갇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었고 대중의 모든 활동은 감시와 규제를 받았다.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마스크와 방역업체의 공급을 독점했다. 잘 부탁합니다. 정부와 결탁한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평소의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마스크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방역 업체들과의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필수품처럼 마스크와 방역 용품을 구매하고 있으니 이윤은 끝없이 늘어날 겁니다. 정치권은 이 상황을 경제적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백신과 방역 물품을 독점하며 혼란에 빠진 대중을 속여 돈을 벌어들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단순한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한 후 그들의 건강 상태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병에 걸리든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팬데믹이 선언된 후 각국 정부가 그림자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의료계와 제약사들이 어떻게 이 계획에 동참하는지를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백신과 방역 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경과 전문의 김성주는 방송에 출연하여 크로노스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다. 백신이 이미 출시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더욱 강조했다. 크로노스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바이러스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감염되면 신경계와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영도 화면에 등장해 경고를 이어갔다. 백신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치명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도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 정부에 협력하는 의사들은 백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다. 백신이 출시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 방송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현저히 높습니다. 백신 접종은 크로노스 바이러스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국민들은 방송을 보며 백신 접종의 필수성을 절감했다.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는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긴 줄이 병원 밖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백신이 자신들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다. 의사 박성우는 환자들의 수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군.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려들고 있어. 이 정도라면 수입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공포를 확산시켰다. 백신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었다. 정부의 재난 문자와 캠페인 덕분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백신을 맞으려 하고 있어. 이 공포 마케팅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우리는 그 덕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의사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백신 접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병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없는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공포는 강력한 도구야.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을 갈망할 줄은 몰랐지만 우리에겐 좋은 기회지. 이대로라면 우리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거야. 그는 백신을 맞으러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의사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었다. 방역업체 사장 최영민은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에 정신이 없었다. 평소에는 소독 요청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크로노스 바이러스 공포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집과 사무실 가게까지 철저하게 소독하려고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다. 이제는 소독 요청이 끊이질 않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집, 회사 가게까지 전부 소독하겠다고 난리야. 그는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에게 다음 스케줄을 전달했다. 방역업체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고 일거리가 넘쳐났다. 맞아요. 사장님, 심지어 정부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길거리 소독을 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도심지 곳곳을 소독해야 해요. 근데 길거리를 소독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몰라, 우리는 그저 물 들어올 때 너나 열심히 젓자고. 정부까지 나서서 공공장소와 거리까지 소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만큼 크로노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어디든 소독을 필수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요청은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황금기야. 소독 작업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어. 그는 서류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실질적 위험보다 공포와 불안에 반응하고 있었다. 덕분에 방역업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소설 크로노스 담화편 끝. 온 세상을 속인 자들의 최후?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